싫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요. 거친 거. 자, 가죠. 선생님하고 이제 역학 마무리. 오늘로서 이제 수업 끝.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 1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1과 에너지에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물론 영재반에서 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고,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역학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1과 에너지.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입니다. 1학기에도 1과 에너지가 있고요. 2학기에도 1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에는 1학기, 2학기 내내 1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니까 3학년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잘 집어넣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하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은 다르다.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 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아요, 회사 일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일은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일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과학에서는 얘기하냐 라고 하면 반드시 일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상,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체에다가 내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그 힘을 준 결과 물체가 뭐 해야 됩니까? 이동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얘가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힘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양을 우리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의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켜야 되냐면 이동시켜야 되는 행위를 일했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2m 끌고 갔다고 치자. 그러면 저는 이 조건에 부합하거든요. 힘도 줬고 이동도 시켰고 이동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렇다면 제가 한 일을 첫 번째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한 일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양을 재야죠. 한 일은 네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니, 내가 준 힘이 10N이고 이동한 거리가 2m니까 제가 한 일은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이거 모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그래서 일의 단위가 20N, 미터 요거 써요. 요 단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으로 대치해서 씁니다. 뭐요? 20줄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의 단위, 이것도 1의 단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러한 일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키냐, 이걸 나타내는 물리량이 1입니다. 이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모군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모군에서는요, 이렇게 물체가 2kg가 있는데 내가 얘를 수평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갈 수도 있지만, 1번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도를 줘서요 10N의 힘으로 2m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자,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해서 60도의 각도로,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해서 90도의 각도로 힘을 줬는데 수평으로 2m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다양한 예가 있어요. 그랬을 때 1번이 한 일, 2번이 한 일, 3번이 한 일, 4번이 한 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왜 다릅니까?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 힘의 크기가 10N이라서 10 곱하기 2에서 한 일은 20줄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각도가 수평 방향과 30도를 이룰 때는요, 물체가 움직인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아까 얘기했죠. F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값이라고요. 맞죠?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찢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평의 힘은 F 코사인 세타만큼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 30도의 각도로 잡아당기면 준 힘은 5루트 3입니다. 5루트 3은 루트 3이 대략 1.7이니까 계산하시면 한 8.5
노출되는 힘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8.5N의 힘을 줬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힘으로 2m 밀고 겠으니까 활력이 17밖에 안 되네 20이 안 되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각도가 60도가 되면 F 코사인 세타니까 5N의 힘이에요. 그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한일은 10줄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만약에 90도 방향으로 힘을 줬다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0.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밀고 가도 한 일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이 0인 경우 됐죠? 그 중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배우신 것처럼 힘도 좋고 물체가 이동도 했는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일 때 한 일이 없어요? 19. 90도일 때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 경우의 대표적인 예 뭐 있냐? 뭐 있냐? 중력.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 제가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요. 수평면에서 어떤 친구가 물체를 든 상태로 뭐하고 있니? 앞으로 걸어와요. 그럼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힘을 어디로 줍니까? 위로. 위로 주는데 앞으로 걸어가니까 한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수평으로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 이거 한 일 없어요. 근데 또 있어요. 이런 경우 90도라서 한 일 없는 거 생각해 빨리.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 90도 뭐 있냐 예찬아? 그러게요. 뭐 있을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90도인 거. 바닥에 평행하게 공을 던졌어요. 평행하게 나오는데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걔는 평행하게 던져도 중력 방향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일이 있어요. 엄청 자, 세게 던졌어요. 다 그쳐요. 자, 그랬을 때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얘를 뭐하니? 뺑글뺑글 돌려. 멍청아. 그랬을 때 등속 원 운동할 때요. 물체가 날아가는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이게 운동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은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 이거 몇 도 이루고 있어요? 90도. 그러니까 한 일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래서 등속 원 운동하는 경우가 바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한 일이 없는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네, 졸려고 살짝 일어나. 두 번째요. 두 번째, 한 일이 없는 경우 중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힘을 줬지만 자, 보세요. 칠판에 힘 줬어. 얘 가 안 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한 일 있어 없어? 없어요. 됐죠?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지 않아. 그렇다면 당연히 한 일 없어. 두 번째는 물체가 내 힘이 아니고 혼자 그냥 가. 어떨 때?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으로 혼자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 일 있어 없어? 없어요. 라고 하는 세 번째, 힘을 주지 않았는데 가. 이 새끼 혼자 가는 거죠. 힘이 한 일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지만 한 일의 양이 다르구나. 왜? 한 일이라는 건 이동한 방향으로 준 힘이 얼마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져서 이렇게 비스듬히 힘을 10N을 주더라도 수평으로 10N의 힘을 준 거랑은 다른 효과다.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떨 때 최고의 일을 합니까? 0.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뭐 할 때? 같을 때. 맞습니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그 힘으로 한 일이 최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각도가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뭐합니까?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힘에도 꼬맹아 종류 있는 거 아세요? 보시면 이렇게 물체에다가 사람이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2m 움직일 때 사람의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원래 뭐가 있을까요? 마찰력. 자, 그 마찰력이 왼쪽으로 4N 작용한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일의 종류 간다. 첫 번째, 사람의 힘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내 힘이 한 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힘은 사람이 준 힘을 얘기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마찰이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 무식한 질문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상황을 그렇고 한 일이 얼마냐고 요것만 물어봤는데 답하면 된답니다. 안 된다. 힘은 일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이용한 건 정확하게 읽고 답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힘이 한 일 불러. 얼마 곱하기 얼마? 10 곱하기 2. 맞아요.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20줄이야. 마찰이 한 일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 그렇죠. 마이너스 4 뉴튼 곱하기 2라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어. 네, 현준이는 방학 때 조금 더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요. 1과 에너지는 벡터야 스칼라야? 1과 에너지는 벡터일까 스칼라일까?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로 나타낸다고 그랬어? 방향을 벡터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벡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방향인데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인데요. 1과 에너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호를 씁니다. 왜요? 얘는 방향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뭘까요? 1이 플러스래요. 플러스의 1을 했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일을 한 거. 그 일만큼 에너지를 뭐한다? 증가시키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플러스의 1은 에너지를 뭐 시키는? 증가시키는 일이다. 마이너스의 1은 뭐예요? 그 일만큼 됐어. 얘는 에너지를 뭐 시킨다? 감소시키는 일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는데 정신 차려라. 그 중에서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이거 플러스의 일이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그거 마이너스의 일이요. 그럼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이 뭘까? 자, 물체가 움직이는데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플러스의 일이 됩니다. 그 일만큼 에너지가 뭐예요? 증가합니다. 근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뭐 시키니? 감소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 마찰은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마찰력의 한 일은 무슨 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일입니다. 되겠어? 정확하게 놓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이 한 일. 정신 차려. 중력이 한 일. 머리 돌려라. 지금요. 1과에 있는 아이들이요. 일반 물리하고 있어요. 대학 물리. 되겠냐? 네, 격차 벌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출발할 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격차 벌리는 순간 당락이 결정돼요. 자,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얼마일까요, 이 새끼? 영주. 중력이 한 일 얼마? 0. 0입니다. 왜? 지구가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죠? 20N의 힘으로. 맞습니까? 네. 근데 이동은 오른쪽으로 했죠? 네. 몇 도 이동입니까? 그러니까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일 때 한 일 얼마다? 0이거든요. 됐어? 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동거 가봤자 한 일은 0이라고요. 맞죠? 그래서 얘는 중력이 한 일이 0입니다. 그럼 결론. 알짜인 한 일 얼마나요? 12. 28. 자,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12줄이에요. 이거 다 더해보세요. 자, 직접 구해도 돼요. 지구가 얘를 20m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만큼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닥의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얼마? 20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은 상쇄돼요. 네. 네. 근데 이 힘은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사니까 얼마? 오른쪽으로 6N의 알짜 힘이 작용하죠. 네. 그 6N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짜 힘의 한 일은 플러스 10이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일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힘이 한 일인지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그 값이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일에는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이 존재한다는 거 납득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 맨 처음에 출발 여기서 했어요. A. 근데 2m 움직여 여기까지 왔다고요. B.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면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물체의 에너지는 얼마 변했을까?
얼마 변했을까? A에서 B로 가면서요. 1이라는 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또는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건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에너지 변했니? 변했어요. 1을 해주면 무조건 에너지는 변합니다.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맞죠? 자, 근데 얼마 변했어? 12줄. 라고 하면 사람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에너지를 20만큼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마찰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에너지를 8만큼 감소시키려고 했죠. 네. 그래서 결국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에너지는 얼마만큼? 12만큼 뭐 했다? 늘었니 줄었니? 12만큼 늘었니 줄었니? 에너지는? 늘었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알짜면. 맞아. 이 알짜임이 한 일이요. 결국은 A에서 B로 가면서 에너지에 뭘 얘기하는 거야?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 알짜임이 한 일이 플러스야. 에너지 증가했구나. 됐어? 12야. 12만큼 증가했구나.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자, 그렇다면 얘가 맨 처음에 이 위치에 정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는 순간 여기에 오면 얘가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운동 에너지. 그러면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 0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운동 에너지 12 됐네. 그러니까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2야. 자, 라고 한다면 우리요 이제 알죠? 1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에너지.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란 1. 할 수 있는 뭐다? 능력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됐어? 그래서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 어떤 애가 처음에요 플러스 100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있었어. 납득해? 네. 자, 근데 걔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20만큼 일을 했어. 그럼 일한 후 나중에 에너지 얼마니? 얼마 되니? 120. 얼마 되니? 아니 일을 했다는 게. 네, 일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일을 했다는 건 플러스.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이제 얼마 됩니까? 80 됩니다. 왜? 100 중에서 20만큼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뭐 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일 에너지를 뭐?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죠. 맞냐? 네, 그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자, 그럼 이제 저희 처음 에너지 80이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간에 얘는 요번에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40만큼. 나중에는 얼마 될까요? 120. 120. 정신 차려. 그래서 받은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라 받은 일은 플러스 1로 표현합니다. 알겠어? 그러니 사람이 해준 일만큼이 받은 일이야. 물체 입장에서. 이만큼은 한 일이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120이네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일을 한 것도 0, 받은 것도 0입니다. 그럼 저의 나중에 에너지 얼마일까요? 0? 네. 뭐? 0을 일을 한 설마 것도 0, 일을 받은 것도 0. 그럼 저의 나중에 에너지는? 120. 120. 에너지는 일을 한 만큼만 줄어요. 일을 받은 만큼만 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100시간이 지나든 1000시간이 지나든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과 에너지 사이에는 에너지가 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이 에너지로 바뀌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는 전환되기 쉽게 둘 다 똑같이 단위를 같은 것으로 줄이라고 하는 같은 단위를 씁니다. 이해하니? 네. 아들아, 조금만 더 빨리 오려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자. 10분이라도 더 빨리 오면 너한테 도움 되니까. 저도 그 학교에서 뭐 하느라 방탈출했구나. 학교에서 부럽다. 탈출을 했다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둬놓고 탈출해야만 즐거워질 아니, 때 아니, 방탈출. 이런
아니 내일 아이솔 지어서 방탈출을 준비하고 아이솔지는 뭐야? 저희 학교 축제 방탈출 할 거면 그냥 소화기로 계속 탈출. 자, 다물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라는 건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플러스 1이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플러스의 일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한 일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맞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1. 그것만큼 에너지 감소한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에너지의 개념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거 두 개밖에 안 해요. 물리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밖에 안 하고요. 이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우리 뭐라 하니? 역학적. 역학적 에너지.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바닥면에 어떤 새끼가 굴러가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굴러가 자 움직이니까 뭐가 있을까? 운동 에너지가 있어. 와 이 새끼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 시간에 척 졸고 지랄이야. 이거 소화기 다 뽑아버릴 거야. 이제 물좀 따라 빨리 나와. 소화기 남아 있어. 핸드폰도 줘. 세수하고 갈게요. 빨리 가. 저 지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만 닦어. 그러면 이제 30분이 지나면 그거 안 가봤다 안 떴니? 아니 계속 저도 눈이 되게 눈이 이렇게 없어. 일회용 저거 없어? 아니야? 없어요. 아 근데 괜찮아. 안구건조증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니야? 대충 있거든. 나 학교 가방이 선생님 일회용 안약 있어 줘? 아 괜찮아. 학교 가방 제가 조금 웬만한 거. 핸드폰 내가 왜 이렇게 뭘 막 찌려봐 예쁜 건데 줘 빨리 예쁜데 자꾸 찌르는 때려보고 지랄이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피자. 선생님 오늘 엽떡 먹었어. 그래서 조금 이따 화장실 가야 돼. 한잔. 선생님도 매운 거 못 드시죠? 잘 먹어 나. 그래요? 저는 못 먹어요. 저는 엄청 잘 먹어요. 매운 거 맨날 배 아파가지고. 난 매운 거. 매운 많이 거 먹고 배는 아픈데 좋아요. 매운 거 아. 먹는 거 좋아해. 태민이 형 진짜 못 먹어 그래. 재민이가 불닭 치즈 불닭도 맵다고 아니 까르보나라도 맵다고 매운 거. 너무 곱게 자라서 그래. 애들이 흙도 좀 퍼먹고 그래야지 매운 것도 먹고 그래. 똥꼬에 불도 받아 나보고 그러는 거지. 똥꼬에 불 날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운 거 먹으면 되지. 내가 붙여줄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게 되지. 그래서 공부를 못 하지 않아요? 응? 저희 한 번 쏟아내고 또 와서 90분 수업하고 또 쉬는 시간에 쏟아내고. 저희 어제 열심히 하기로 이렇게 결심했 우와 멋지다. 나도 그럼 결심 맨날 하는데. 아니야. 네? 맨날 하면 되죠. 맨날 열심히 하면 되죠. 맨날 안 돼. 아니요. 시간마다 몇십 하면 돼요. 가려성어 중에 자, 봐. 그래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운동에너지 가져. 운동에너지 구하는 식 뭐야? 2분의 1 MV 네, 2분의 1 MV 제곱. 너네는 영재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3학년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 중학교 3학년 내신 내용이야. 알겠어? 자, 그러니 2분의 1 M 질량이죠. 무조건 킬로그램만 가능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kg 곱하기 속력은 미터 퍼 세크만 됩니다. 그거를 제곱해서 늘어나 했으니까 4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4 줄이고요. 이거 물리량 계산 한번 해볼래요? 질량 단위 킬로그램, 속력 단위 미터 퍼 초인데 그거 제곱한 거예요. 미터 제곱하기 네,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라서요. 사실은 1의 단위요. 우리는 아까 뉴턴 초도 아니 뉴턴 미터도 된다리죠. 근데 뭐도 됩니까? 얘랑 똑같은 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도 줄의 단위예요. 네 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요. 이렇게 정지해 위에 있을 때. 있는 사실은 너네는 이제 중력? 영재하잖아요.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몇 종류? 세 종류. 늘 다 배웠어요. 네. 그 중에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건 물체가 바닥면에 있을 때요. 자, 여기가 어디니까? 지구니까 뭐를 받니? 중력. 중력에 됐어. 영향을 받는 건 전하량이야, 질량이야? 질량. 질량이죠. 전하량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받는 힘이 중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떨어져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정확한 건데 얘를 억지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얼마? G보다 큰 거. mg. 아 MG보다 큰 거. 아니요, 최소한의 힘 mg. 무게. 가만히 있지 않아. 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등속도로 쭉 갈 때 합력이 0이면 되죠. 아. 그래서 최소한의 힘 mg. 그 힘으로 끌어올린 높이가 h면 힘 곱하기 거리가 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 중력의 한 일이 mgh고요. 얘를 들어올리면 물체는 이를 받은 만큼 뭐가 생기니?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생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네, 바로 중력이 만든 첫 번째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이 한 일만큼 생긴다. mg, h가 바로 중력의 한 일이고요. 느껴봐. 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작용하는 그 힘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겨? 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야. 그래서 근데 이게 중력장이 아니고 너네 선생님하고 했어. 여기가 바로 전기장이라고. 전기장의 세기 2. 네. 기억나냐? 2 뉴턴 프로 쿨롱, 1 쿨롱당 2 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전기장이 있는 곳이야. 자, 그럼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건 질량이니 전하량이니? 전화. 전하량이죠. 그러니까 질량 무관해요.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 2 쿨롱이라고 치자. 뭐 이런 거죠. 그 플러스 전하가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땅바닥에 붙어 있어. 근데 나 얘를 들어 올릴 거야. 자,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4. 전기력만큼이죠. 그러면 우리 전기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네, 1쿨롱당 2뉴턴이니까 2쿨롱이면 4뉴턴이죠. 됐어? 4뉴턴의 힘으로 D만큼 끌어올려. 네. 네, 그랬을 때 이동한 거리가 D. 그래서 얘 받은 일이 얼마입니까? QED.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만큼 뭐가 생기겠니?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두 번째 전기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뭐였습니까? QED. 맞아? 근데 이게 1쿨롱이면 그냥 ED죠. 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 멋진 말. 전기 위치 에너지. 전이 뭐라고 쓰죠? 볼트. 볼트. 이죠. 그러니까 ED를 볼트로 써도 되니까 이게 뭡니까? 큐보이죠. 되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렇게 구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위치 에너지의 또 다른 종류. 용수철이 갖는 뭐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어. 탄성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네. 탄성 위치 에너지는 왜 기억나지?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와 비례하는데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고? 아유! 기울기 뭐야? 용수철 상수. 그렇지. F는 KX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KJ. 미면적 뭐야? FK니까 힘. F가 F가 힘이구나. 힘 곱하기 거리니까 아 1. 그러니까 뭐 네,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네. 자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불러. 2분의 1 KX. 2분의 1 KX제곱. 죽여버려. 매 순간 긴장해. 그래야 공부할 게 주는 거야. 집중해서 해. 이게 미치는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세 가지다.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고요. 그쵸?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됐어? QED 또는 QV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때 어떤 형태의 위치 에너지도 상관없어. 그거 다 더하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더하면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역학적 에너지. 알겠냐?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돼요. 되지 않나?
역학적 에너지가요. 꼬맹아 어떤 물체가 떨어져? 중력만 받고 떨어져.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돼요. 돼요. 위치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 네.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 역학적 에너지 뭐 돼? 보존돼. 또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대로 위치 에너지가 생겨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지. 네. 근데 꼬맹아 얘 떨어질 때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받아 이 새끼야. 중력. 아, 중력이란 힘 받지. 그럼 중력이란 힘 받아서 떨어지는데 역학적 에너지 뭐 돼? 보존돼. 중력만 받으면. 맞죠? 이런 식으로 중력만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요. 사실은 둘로 나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싸잡아 뭐라고 할 거냐면 보존력이라고 해. 되겠어.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어떤 내용도 까먹지 마라. 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없는 힘도 있어요. 네. 그걸 뭐라 합니까? 보존력이 아니죠. 네. 거짓말. 그렇죠. 이걸 비보존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 뭔데요? 써 있잖아요. 중력. 요거요. 아. 중선. 됐어요. 네, 중력.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중력만 받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알겠어? 또 탄성력만 받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알겠어? 중력과 탄성력 받아 그래도 보존돼. 알겠지? 또 전기력 받아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근데 이것 빼고 다른 힘 받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공기 저항, 마찰력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역학적 에너지 변해. 사람의 힘 이거 받으면 와.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 힘이 작용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맞아? 네. 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물리라는 그래프로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네. 자, 그래서 너네 한 일을 나타내는 1그래프 1그래프 그릴 거야. 네. 자, 한 일을 나타내는 1 그래프에서요. 세로축이 뭐게? F 힘. 됐어? 가로축이 뭐게? S. 방거리 S. 그랬을 때 10N의 힘을 일정하게 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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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꼬맹아 얘는 한 일 어디 있어? 민널비. 그렇죠. 민넓이가 바로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선생님 저는 2m 갈 동안 힘을 점점 크게 줘서 이렇게 줬어요. 제의 한 일은 얼마입니까? 60N이고요. 이때는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요. 모양이 어떻든지 그 밑에 있는 넓이 구하시면 한 일이야. 납득해? 네. 네. 이게 바로 한 일이고. 선생님. 네. 손으로 그려주신 넓이가 어떻게? 네. 그러면은 적분하셔야죠. 아, 만약에 힘과 거리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다. 이거 적분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너네한테 거기까지 원하지는 않아. 아무리 영재 시험이라도. 아무리 올림이라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적을 구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정도의 개념으로만 풀 수 있게끔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A, 저요. 10N의 물체를 1m 들어 올렸어요. 한 일, 10줄이죠. 그죠? 그래서 A가 한 일도 10줄이고요. B가 한 일도 10줄이야. 누가 더 능력이 좋은 거야? 네.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할 때요. 이 새끼가요. 걸린 시간 초가요. 얘 1초 만에 했어. 얘 2초 만에 했어. 누가 더 능률이 있는 거니? A. 그쵸. 몇 배? 네. 그쵸. 라고 하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일한 빠르기가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있다가 요즘에 생략돼서 중학교 때 못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하고만 별도로 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한 빠르기가 그 사람의 능률, 그걸 우리는 과학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일률이라고 해요. 일한 빠르기.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한 빠르기를 일률이라고 하는데 이 일률이라고 하는 필요 쓰고요. 이거는 한 일을 뭘로 걸린 시간 초로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류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A의 인류는 1초 동안에 10줄을 했으니까 나눠보세요. 얼마나 합니까? 10, 줄, 초 나오죠? 네. 맞아? 근데 당연히 이렇게 중복해서 쓰기 싫어서 이거 과학자의로 바꿔. 그게 뭡니까? 10와트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과 똑같은 겁니다. 일률이.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효율, 능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머리 있는 척해. 한 일은 뭐 곱하기 뭐야? 한 곱하기 시간. 어리죠?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죠? 속도. 머리 있어? 속도. 이게 뭐야? 속도, 속력이죠. 네. 속력이에요. 이거 스카이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요, 힘 곱하기 뭐 속력으로 계산해도 되더라. 네. 알겠어? 네. 그래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한 끼를 걸린 시간 초로 나누든지 힘 곱하기 속력으로 하시든지. 알겠어? 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인류의 단위는 마트 써요. 또는 줄퍼 초 써요. 네. 또는 줄이 뉴턴 미터니까 뉴턴 미터 퍼 초 써요. 알겠어? 네. 근데 인류의 단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락실에서 써요. HP 네. 홀스 파워. 아. 저 됐어? 피실장. 이게 미국 놈들이 쓰는 뭐야? 마력. 맞- 들어봤죠? 네. 되겠어? 마력은 그 이렇게. 마력이라고 하는 거 말한필이 1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됐어? 네. 1마력의 크기가 몇 와트예요? 1.6와트. 2.4와트. 말이 됐죠. 말은 개쩔다. 이렇게 결론이에요. 1마력이 735와트예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센 거예요? 얼마나 센 거예요? 전구가 200와트 아니에요? 그건 전력이고요. 저는 됐습니까? 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률이라는 개념은 이란 빠르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알았으니 저하고 10분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 가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볼게요. 자, 1번에 1번 답은 얼마입니까? 네. 100, 100. 2번 답 0, 0. 맞아? 설명 필요한 사람 손. 뒤져. 2번. 자, 2번이요. 20. 네. 이물체의 해준일을 밑에 있는 넓이 구하시라는 얘기죠? 네. 이거 못하면 수학 선생님 불러. 20줄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가죠. 3번은 움직도로에 몇 개 있니? 3개예요. 3개 있어요. 크기 전혀 상관없어요. 크기 상관없이 움직도로에는 힘을 2분의 1씩 줄여요. 네. 맞아? 근데 이거 움직도로의 구조 봤어? 네. 움직도로의 구조가요. 움직도로가 이렇게 3개 있어서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요. 이 새끼가 여기가 M이에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MG를 잡아당기기가 위쪽으로는 EM. 두 힘이 아니. 합쳐서 MG면 되죠? 네. 그러면 하나가 얼마예요? 2분의 1 MG고요. 그 2분의 1 MG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4분의 1. 네,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하나당 얼마요? 4분의 1 MG요. 또 여기서 4분의 1 MG로 잡아당기니까 이쪽에서 필요한 힘은 얼마입니까? 각각 8분의 1. 8분의 1 MG가 한가다.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예요?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움직도래 하나가 2분의 1씩 줄이는데 움직도래의 높이가 다르게 3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힘을 줄이는 비율이다. 그래서 힘을 얘는 몇 분의 1로 줄인다? 8분의 1로 mg를 줄여요. 이 뜻이죠. 네. 맞죠? 그래서 이쪽 실에서 잡아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는 원래 물체의 무게에 8분의 1에 해당되는 힘을 주면 돼요. 그럼 꼬맹아 1의 원리. 도구를 사용했더니 힘이 8분의 1로 줄었네.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힘을 줄이면 당겨야 되는 거리는 8배 늡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도구에 뭐가 있냐면 규칙성이 있는데 도구로 일을 했을 때 갖는 일의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들어 일의 원리라고 해. 예를 들어 움직도로의 하나가 아주 단순한 구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 10뉴턴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배웠어. 여기서 잡아당길 때 몇 뉴턴 있는데? 5뉴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N의 힘을 직접 줘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움직도를 사용하니까 5N의 힘만 있으면 되네. 힘이 원래 필요한 힘에 비해서 절반만큼만 필요하군요. 이걸 물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의 이득을 본 상황에서 내가 얘를 1m 들어 올릴 거야. 자, 이 실 몇 미터 당겨줘야 될까? 1m 올라가려면. 이거 1m 올라가게 하려면 이 실 얼마 당겨줄까? 2m. 맞아요. 2m 당겨줘야 돼요. 왜? 얘가 1m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쪽 실도 1m 줄여야 되고 이쪽 실도 1m 줄여야 되기 때문에 총 당겨야 되는 길이가 2m입니다.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구를 안 사용했을 때 1m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2m 당겨야 되네. 거리는 2배 늘어났네.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도구를 사용하니까 거리에 뭐를 갖다? 손해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일은 어떨까?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자, 도구를 안 사용해도 내가 한 일 얼마? 10. 도구를 사용해도 내가 한 일 얼마? 10. 그러니 도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던 한 일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던 일에는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일에 이득이 있는 도구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정약용이에요. 거중기 만들었잖아요. 힘의 이득이 2분의 1이 아니고 2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거리의 손해 20배. 20배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힘의 이득을 1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거리는 100배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외 없어요. 됐어? 그럼 한 일의 양은 변화가 없죠. 됐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변화가 없다. 요 세 줄 자기야. 정신 차려. 이 세 줄을 압축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니?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의 원리예요. 되겠어?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힘을 줄인 만큼 거리가 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도구를 쓰던 안 쓰던 똑같아.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번 움직도를 3개 사용했으니까 당길 때 힘의 크기는 몇 분의 1? 8분의 1 mg예요. 됐죠? 네, 그랬을 때 한 일은 8분의 1. 8분의 1 mg라는 힘에다가 잡아당긴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일은요, 내가 준 힘 8분의 1 mg 당긴 거리 L 요만큼이 한 일입니다. 됐죠? 요만큼은 힘 요건 1 알겠어? 네. 이런 거. 자, 4번 보자. 우물 6m에서 1분 밑줄 쳐. 우리 분은 의미 없는 숫자죠. 자, 1분을 뭘로 바꿔야 되니? 60초. 60초인 MKS 단위로 바꿔야만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어. 자, 60초 동안에 200kg씩을 퍼올리는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의 인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 얘는 200kg. 한 일을 구할 때 킬로그램 그냥 쓰면 안 되죠. 킬로그램을 이씨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항상 힘에 달리는 뭐가 되니?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200kg을 들어올릴 때 무게 얼마 들어요? 2000N 들죠. 근데 여기 그게 안 써져 있네. 안 써져 있으면 9.8을 쓰던지 10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셨어야 돼요. 안 쓴다고 안 써있다고 해서 그냥 킬로그램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력 가속도 10으로 놓을게요. 2000N에 힘들어요. 됐죠? 그 2000N의 힘으로 몇 미터 들어 올린다고요? 6m 들어 올릴 건데 그럼 한 일 구했죠?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60초라고요. 그래서 한 일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1로 나와요. 그래서 나누시면 몇이십니까? 네, 얘 1이 얼마입니까? 200W가 되는 거죠. 납득하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자, 20N의 힘을 받으면서 10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인류. 자, 인류 구하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불러. 인류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초분의 1. 네.
인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 일을 걸린 시간 치고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 소금 곱하기 힘 곱하기 뭐니? 속력이야. 이렇게 가랑했어. 맞지? 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공식 쓰면 좋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속력 나왔으니까. 그래서 20N의 힘으로 10의 빠르기로 당겼으니까 얘 인류를 얼마나 나온다? 200 뉴턴 미터 퍼 초인데 이렇게 쓰기 싫어서 와트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200와트가 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6번 갑니다. 마찰 계수가 0.2인 수평면 위에서 지휘한이 50kg인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밑줄 쳐 등속도로 운동해서 4초 동안 20m 가게 했어.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그래서요. 자, 꼬맹아,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준 힘이랑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아야죠. 사람이 준 힘이랑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서 등속인 거잖아요. 그쵸? 마찰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럼 마찰력 버릇이 기억나죠? 불러. K 마찰 계수 이런 씨. 마찰 계수 곱하기 뭐야? 수직항력. 얘는 정지 마찰 계수 얼마예요? 아니 마찰 계수 얼마예요? 0.2. 근데 얘가 50kg이니까 바닥을 누르는 힘 얼마? 500뉴턴. 500뉴턴. 얘 9.8이 어디? 9.8. 어차피 너네가 할 거야. 나 안 해. 9.8. 되겠어? 이거 마찰력 얼마? 98. 그러면 마찰력이 98이야. 그러면 우리 사람이 준 힘도 얼마야? 98이야. 이 뜻이잖아. 네. 됐죠? 그러면 98N의 힘으로 몇 미터 당겨? 2m. 20m. 20m. 개놈의 새끼야. 사기 좀 치지 마. 20m 같대. 됐어? 그러면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98 곱하기 얼마라고? 20. 그러면 1960. 알겠냐? 네, 야. 1960줄 했어요. 자, 이때 인류는요? 라고 해줘. 인류는 걸린 시간 4초로 나눠요. 그럼 얼마입니까? 290. 나이스. 나이스.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7번에 다 궁금하죠? 반만 네. 해볼게요. 7번은 25. 오케이. 8번은 2500. 땡. 지랄. 9-1번은 20. 2번 200. 3번 150. 10번에 1번은 얼마? 196. 100 새끼야. 100. 100이에요. 네. 2번은 2줄. 납득? 3번 아니 4번 다시 불러주세요. 4번 다 196와트.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따가 심야 시간에 모르겠는 거 질문 왜 가지고 답해? 네.